여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세기의 대결 또 한 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게 난리거든요.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 이거의 논란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셨어요? 빅쇼트 주인공이죠. 금융위기를 맞춘 천재 하락론자, 2008년 주택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고 큰 돈을 넣어서 이제 돈을 번 빅쇼트 주인공이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슬라 상승을 예견하고 이제 크게 베팅해서 이제 주목을 받은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이클 버리 금융위기 맞춘 이제 하락론자예요. 전형적인 하락론자라고 이제 유명한데, 역대급 버블이다, 캐시 우드는 이번 주 나와서 버블 아니거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실제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과 달라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얘기가 그겁니다. 뉴스에 속지 말자. 일단 2021년 5월 15일 날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다가 역대급 버블이다 남겼어요. 이거 지금 삭제했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꼭 쓰고 트위터 삭제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쓰고 지운다고, 도망간다고.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을 보면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일단 테슬라의 하락 베팅한 거 맞습니다. 푸시라고 써있으면 하락 베팅이고요, 콜이라고 하면 상승 베팅이에요. 테슬라 하락 베팅 비중 30%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나요? 페이스북에 상승 베팅 해놨어요. 페이스북에 15%, 알파벳, 구글 가지고 있는 알파벳 11%, 그것도 그냥 주식도 아니고 초 레버리지 상승 베팅한 콜, 맞죠? 보이시죠? 그리고 탑 10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도 다 콜이에요. 월마트 부터 해서 케찹하는 크래프트 헤인즈, 헬스케어 관련된 유통업체들, 이런 기업들까지 상승 베팅이 더 많아요. 맞아요. 합치면 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하락론자다, 버블이라서 폭락을 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리고 이번 주 뉴스에 나온 게 테슬라만 베팅한 게 아니라 캐시 우드의 ETF, 혁신주들이 모여있는 ARKK라는 ETF에 하락 베팅했다 했는데, 보세요. 1%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이 1억 투자하면은 100만원 건 거예요. 100만원. 148만원 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폭락할 것처럼, 영혼을 건 베팅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TLT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하락한다에 베팅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금리가 상승한다에 베팅한 거거든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에 베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 그리고 광고 분야, 페이스북과 알파벳에 베팅했다. 오히려 상승 베팅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뉴스에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마이클 버리는 성장주 하락에 베팅한 게 아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상승 베팅 더해보면 26%, 1억 걸었으면 2,600만원은 상승 베팅한 거예요. 그리고 하락 베팅도 적지는 않은데 더해보면 7대3인 거죠. 7은 상승 베팅, 3은 하락 베팅. 맞죠? 여러분들 맞죠? 동의하시죠? 탑 10에서 70%는 상승 베팅, 정확히는 37%니까 한 6대4 정도? 한 요 정도? 한 6은 상승, 하락은 4 정도. 그렇게 언론에서 다루던 ARKK 하락 베팅은 고작 1%대. 심지어 채권 하락에 베팅했다. 안전자산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거는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하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베팅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버블이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롱숏 전략인데, 기관들, 헤지펀드들이 하는 거거든요. 상승도 좀 걸고 하락도 좀 걸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서는 마치 이 사람이 하락에 몰빵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에 너무 겁먹거나 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베팅론자고, 캐시 우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저성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데 베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팽팽하게 다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공개되는 자료는 실시간 공개가 아니라는 점, 45일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마이클 버리는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베팅을 거두거나 추가할 수 있다. 방향도 바꿀 수 있다. 이걸 보면서 난 마이클 버리를 믿으니까 같이 하락 베팅한다, 혹은 상승 베팅한다,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틀렸네 맞았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발표 나오자마자 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 공개된 자료까지는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717달러로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테슬라에 하락 베팅한 기관들이 같이 이제 마이클 버리를 앞세워서 주가를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버니까. 테슬라 주가가 눌려있을수록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 주가가 700불, 600불대만 머물러만 있어도 돈 버는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놓은 거고, ARKK도 지금 가격 정도로 머물러 있어야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해서 겁을 주면서 주가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717불 이하일 때 모아두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아, 나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걷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약간 펀드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헤지펀드 간의 싸움, 기관들 간의 싸움.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반박. 캐시우드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저는 미국이 이래서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서로 저격하고 이러면 약간 조심스럽잖아, 유명한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미국은 실명 거론하면서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까요.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너 싫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시우드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야, 마이클 버리가 네 펀드 완전 깠대, 네 ETF 펀드에 하락 베팅했다니까 열받으니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냥 재미로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캐시우드 열받은 거 보이시죠? 경제 디스전이 시작됐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석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단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하락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물가 급등하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 3월 이후로도 그런 말이 몇 번이고 나왔는데 시장은 잘 오르고 있다.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던 과거의 닷컴 버블 이런 때랑 다르다. 실적이나 혁신이 없던 시절에 그 버블이 아니고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술 혁신이 기반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 금리가 증거예요.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금리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경기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신호만 나오면 다시 혁신주, 즉 자기가 투자한 뭐 테슬라라든지 ARKK 들어있는 펀드가 크게 오를 거야, 보상받을 거야, 3, 6개월 내로 답이 나올 거니까 두고 보자, 약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스전이죠. 아, 저도 팝콘 좀 가져와서 볼까 생각했는데 이제 근거를 이걸 대는 거예요. 금리, 앞에 보여드린 대로 미국 시장 금리, 뭐 지금 언론에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돈 거둔다 이런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 금리는 끔찍도 안 하고 있다. 이거 보이냐? 이걸 봐야지 뉴스 보지 마라. 안정적이다. 심지어 캐시우드는 연말까지도 지금 1.2인데 1.4도 못 넘을 거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야, 저도 이거는 좀 대단한 베팅 같은데 1.4도 안 넘는다. 이거는 거의 연말까지 금리가 못 오른다. 이런 데 베팅한 거예요. 캐시우드는. 자,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대죠. 자, 내 말 들어봐. 5월 중순부터 그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원자재들이 하락하고 있어. 목재 70% 빠졌고 구리 15% 빠졌고 유가도 10% 빠졌어. 실제 지금 더 빠져서 15% 빠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달러의 급작스러운 상승, 달러까지도 상승하죠. 달러까지도 오르면 더더군다나 원자재에 안 좋은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겠어. 게다가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중고차 지수마저도 하락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의 전망도 중요한데 뭘 근거로 되는지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 목재 코인이라고 불렸던 거 아시죠? 목재가 올랐던 게 급락 70% 빠졌고요. 구리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중고차 급등했던 거마저도 지금 7월부터 약세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시우드는 이걸 봤을 때 성장주가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0년 동안 씨앗 뿌려온 혁신 기술이 앞으로 10년간 세상을 바꿀 거다 했는데 이제 끝에 마지막 말이 원래 중요한 거 아시죠? 미국 말도 마지막을 들어야 되는데 괄호치고 여기가 내 진심이에요. 원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잖아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 마이클 버리 디스를 합니다.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2008년 주택 모기지 시장 부실을 찾아내서 시장 폭락을 잘 맞췄지만 성장하는 혁신 산업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다. 네가 성장주를 뭘 알아? 이런 말이죠. 이렇게 디스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죠?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어느 쪽인지. 자, 근데 슬프게도 저는 사실 ARKK ETF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테슬라 주주라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월가와 고객들은 참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캐시우드의 펀드가 149% 수익을 냈음에도 올해 6%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돈 다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주 화요일날 2억 3,800만 달러 인출했는데 이게 이번 달 최대 유출액이래요. 그러니까 돈 다 빼는 거예요. 펀드런이 생기고 있습니다. 펀드런. 뉴스 보셨죠?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월간의 헤지펀드는 잘 걸렸다 너 이러면서 여기다가 하락 베팅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랑 손잡고. 캐시우드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여러분 피터 린치 아시죠?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증시 안 좋아서 하락하면 고객들이 돈 다 빼갔다고. 그런 피터 린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심지어 ARKK 혁신 ETF에 대한 공매도 하락 베팅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이 틈을 노려서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댓글도 찬반 논란이 팽팽해요. 여기 보시면은 맘앤데드 엄마랑 아빠가 또 싸운다. 하도 맨날 싸우니까 캐시우드랑 마이클 버리가 또 싸우네 이러고 마이클 버리가 항상 하락에만 베팅하니까 이제 마이클 버리는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어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마이클 버리는 주식에 하락 베팅한 게 아니라 캐시우드 하락에 베팅한 것 같아 라는 또 나름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생각부터 말해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점 차이 같아요. 어떤 분도 채팅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아닐까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계속 5년을 얘기해요. 2025년까지
장기로 봤을 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이 파생 상품이나 숏 베팅하는 사람들은 하락에 5년 베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로 베팅하는 건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보시면 나스닥이 앞서고 있고 테슬라나 혁신 유망주들이 다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놓고 보면 테슬라 700%, ARKK 135% 올랐는데 나스닥이랑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은 더 길게 보는 거고, 짧게 보는 사람은 이제 이 잠깐의 이 주춤함이나 하락을 못 견디고, 그죠? 정말 전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간의 차이겠죠. 저는 최소 6개월, 1년 이상 보려고 하는 관점인데, 만약에 뭐 나는 당장 3개월, 6개월 미만으로 본다 그러면은 또 하락 베팅이 맞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관점의 차라고 봐요. 근데 저는 더 재밌었던 게 캐시우드가 열받아서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진짜 버블이면 내 펀드가 불티나게 잘 팔렸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공감되세요? 저는 이 말 듣고 야, 캐시우드가 진짜 확실히 짬이 있구나, 내공이 있구나, 업계에서 오래 계신 티가 난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마이클 버리나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증시 버블이면 내 펀드나 ETF가 지금 불티나게 팔려야 정상이다. 저는 이 말 공감하거든요. 내 펀드에서 지금 자금 빠져나가는데 버블이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인정? 저 이 인터뷰 보고서 약간 이 캐시우드님의 말에 혹했어요. 디스랩의 승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버블이면 앞뒤 안 가리고 이런 펀드에 막 달려들어야죠. 아시죠? 99년 2000년 버블처럼 되려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그냥 뭐 이제 앞에선 마이클 버리의 입장과 캐시우드의 입장, 즉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입장을 다 들려드렸는데, 저는 뉴스 안 보고 남 안 믿고 이 금리 보면서 대응합니다. 금리가 하반기도 이렇게 꼬물꼬물 가면 저는 성장주 계속 냅둘 거고요. 빨리 올라가면 이제 민감주나 금융주 이런 거 좀 담아야겠죠. 그래서 대응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써놨지만은 지금은 금융주나 이런 민감주들이 없어요, 제 포트에. 저는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금리가 막 올라간다, 원자재가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금융주나 에너지 이런 민감주들 좀 담아야겠죠, 여기 포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리 급하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포트폴리오 수정을 이런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